자, 신살의 공망을 보겠습니다. 신살이 있는데 그 신살이 공망을 맞으면 당연히 신살 작용이 약화되거나 없겠죠.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됩니다. 공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용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천을귀인이 공망을 맞았다. 그러면 천을귀인이 공망을 맞으면 당연히 천을귀인 작용이 없겠죠.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총명하고 기에 능하며 낭만적이거나 외화 내권 밖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으로는 좀 어렵고 그리고 어려울 때나 결정적인 기회에 도움을 주거나 이끌어줄 귀인이나 은인을 만나기가 어렵다. 천을귀인은 도움을 주는 사람인데 공망 맞았으니까 당연히 도움을 얻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문창은 뭐죠? 우리 학문성에 관한 거였죠. 문창. 그래서 학문에 많은 장애가 따르고 또 배워도 써먹기가 어렵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기회나 방송계통이나 가수, 연주인, 무속에는 인연이 있다. 양인은 굉장히 이제 흉살로 보면서 일주를 굉장히 강하게 해주는 그런 거였죠. 그런데 뭐냐면 양이는 이제 내가 힘이 생기는 그런 거죠. 엄청난 파기를 가진 힘이 생기는 건데 공망 맞으니까 별로 파기력이 없겠죠.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기회를 노리나 때가 오지 않아 신세 한탄하기가 쉽다. 뭔가 자기가 뜻을 펼치고 싶어도 기회가 오지 않는 거죠. 또 양인이 뭐예요? 드세죠? 드세긴 해요. 그러니까 그 끼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난 척하다가 의외로 제액을 당하거나 원한을 사기 쉽다. 자, 역마는 돌아다니는 거랬죠. 이동수, 변동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뜻은 없고 그런데 슈마로서 쉴 유자죠. 말이 쉬어요. 공망 맞았으니까 돌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일이 진척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발전이 지연되거나 주거가 불안한 경우가 많다. 반면에 이것이 합충.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공망이 안 좋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충을 맞았다. 또는 이것을 합을 해서 이게 날라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 그게 회복이 되죠. 기능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탈공이라고 하고 또 해공이라고 한다. 풀로 했자죠. 그러니까 탈공, 해공.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기마한다. 다시 말이 일어선다. 그러니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 화계의 공망. 자, 우리 화계살 배웠죠? 자, 화계살 배웠는데 이 화계가 공망을 맞으면 이게 이제 우리 묘에 해당되죠. 12운성에. 자, 극부하는 고독한 명이다. 그리고 승도나 과부가 되기 쉽다. 승려가 되거나 그 다음에 과부가 되기 쉽다. 특히 일시가 공망이면 중한데 기고청심하야 기가 높고 청심 마음이 깨끗하여 출가도인 종교인 역학인에게 많다. 화기가 공망 맞으면 이런 쪽으로 좀 seksu한 인연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겁살은 공망이 맞으면 도둑심보가 있거나 냉혹한 성품이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화가 공망을 맞았다. 도화가 공망을 맞으면, 도화가 약간, 내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유혹하는 거죠. 이성을. 반면에 홍염살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다른 거죠. 홍염살은 귀인으로 보이고 예뻐 보이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도화는 처남이 변하여, 그러니까 도화는 뭐예요? 어떤 새끼가 있거나 어떤 좀 약간 음란한 그러한 것이 공망을 맞았으니까 그 작용을 안 하겠죠. 그래서 처남이, 자, 도화는 천하였죠. 근데 공망 맞았으니까 변해서 귀기를 띠니 공망을 좋아하나 합충이 될 때 주색이나 잡기로 방탕하거나 횡사하는 경우가 가능했다. 풍류심이 있어서 구류술계의 기질이 있다. 이게 이제 도화가 공망을 맞으면 좀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도화 자체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좋다 해도 덜 나빠진다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더화가 제대로 작용하면 예컨대 이성적으로 음탕하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망을 맞아서 그게 좀 더 마음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래도 역시 도화는 뭐예요? 사람들을 끄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는 긍정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여전히 풍류심 있고 풍류를 즐기는 거죠. 그리고 구류술계. 자, 이거는 뭐냐면 약간 여러 가지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의 뭐 침도 놔줄 수도 있고. 그렇죠? 구류술업 있죠. 우리처럼 이제 명리학을 공부해서 사람의 운세를 좀 좋게 흘러가게 해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망신인데 공망이니까 덜 망신당하겠죠. 자, 허세, 허욕이 많고 타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거나 충풍난객, 봄바람에 흘러다니면서 뭐죠? 뭐 시를 읊거나 뭐죠? 이렇게 좀 여유를 즐긴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허송세연하는 사람이 많다. 그나마 망신 안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망신을 당했으면 이렇게 좋게 흘러가지 않겠죠. 걸록은 뭐죠? 걸록은 우리가 이제 비견에 해당되는 게 걸록이었죠. 그래서 형제. 그래서 나를 도와주러 온 형제. 근데 그런 걸록이 공망을 맞았으니까 형제한테 도움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형제와 인연이 없겠다. 그래서 형제가 부실하며 허명회와 이 겉으로 그러한 허황된 명이 그리고 밖으로 화려 보이는 것 그리고 유명무실되기 쉽다. 일생 무죄가 많고 목표는 많으나 결과가 없고 꿈속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하기 쉽다. 뭐냐면 나에게 실제로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견이 걸록이 이런 게 오면 내 주변에 세력이 많아서 나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데 그게 공망을 아니었으면 실제로 내가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공망 맞았기 때문에 주변 세력은 그렇게 있어 보이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좋은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뭐 삼기 나오죠. 삼기 뭐 을병정 뭐 그런 게 있었죠. 이 삼기성. 이 삼기가 공망을 맞으면 삼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것도 별로 이제 안 좋게 작용하겠죠. 부나 권력에 아첨하지 않으며 탈속인적 성격이 강하다. 자, 3기가 약간 이제 공망을 안 맞았으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좋은 사주니까. 그런데 이제 뭔가 좀 약간 그런 거에서 내놓고 탈속인적인 경향이 강하다. 대학자, 수도자, 도인 중에 이러한 3기의 공망만sam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공망을 맞으면 그 작용력이 저하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로공망을 보겠습니다. 절로공망. 자, 이 절자가 이게 끊어질 절자 같아요. 자, 절로공망. 이 공망은 이 끊어진다. 그럼 뭐요? 이렇게 길을 잘 가고 있는데 중간에 길이 끊어졌어요. 아니면 이렇게 계곡에 놓아 있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끊어졌어요.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결국 뭐다? 이게 장애 이용이 된다는 거죠. 뭔가 벽에 부딪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절로공망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은 끊어진 다리라는 거죠. 끊어진 길 그러한 공망인데 이 뜻은 전도 유광 앞길에 이 길도자입니다. 이것도 앞길에 유광 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약의 그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이게 이제 도망쳐 나와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딱 강이 막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강에 물길을 쫙 열어주죠. 그래서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게 길이 됐던, 길이 끊어졌던, 뭐 강이 있던 간에. 그런 것처럼 이러한 어떤 벽을 부딪힐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사의 도중에 뭐가 있다? 장애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도 많이 겪죠. 그런데 이게 그 이유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큰 강이 가로막혔거나 물이 범람하여 전진하기 힘들거나 건널 수 없는 것처럼 길이 끊어진 상태. 그래서 이 장애물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사주에 이 공망이 있으면 무자하거나 자식이 없거나 또 자식의 우환이 자주 발생하고 말년에 고독하거나 근심이 많다. 대년, 연운이 불길하면 자식과 관영에 근심이 생기기도 한다. 절로 공망이 그러면 어떨 때 성립하냐? 절로 공망이 자, 첫 번째 갑기. 자, 이 갑과 기토일은
시가 뭐냐면 여기에 신과 유가 이때 생긴대요. 갑목일, 기토일이라면 갑목과 기토일이라면 신금과 유금에 이러한 시가 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보면 합길이 묶였어요. 토. 자, 을경합은 뭐죠? 을경금이죠? 자, 을목과 경금일주는 자, 시가 뭐냐면 오와 미시예요. 자, 갑목과 기토는 신금 유금이면은 좀 갑목 입장에서는 극을 받는 거죠. 또 마찬가지 금의 입장에서도 극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오미가 뜨겁잖아요. 그 다음에 병신은 뭐냐면 진사예요. 진사. 그 다음에 이 정임은 정임 한목이죠. 정임 한목은 임묘시. 임묘시. 그 다음에 무기합파. 무기합파는 수레시. 이렇게 만나면 이 전로공망이 성립된대요. 자, 시가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명식을 한번 보세요. 자, 합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 이렇게 되는데 각각의 이 시간대 자기 갑과 기토는 신유시, 그 다음에 을경은 오미시, 병신은 진사시, 정임은 임묘시, 무게는 수레시. 이걸 한번 순서로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자축은 없죠. 자축은 없죠. 자, 임묘시. 자, 임묘시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정임한목이죠. 정임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묘시가 목이죠. 그러니까 정화나 임수는 인시나 묘시의 전로공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인묘, 자축 인묘, 진사가 여기 있죠. 진사 여기 있죠. 진사는 뭐냐면 병신합수예요. 그래서 이때 전로공망이 되고 그 다음에 진사 오미는 을경합대 신유 여기 있죠. 갑을대 그 다음에 수레 무게대 무게합파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극을 하는 관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무게합파 화는 낮인데 수레니까 밤이겠죠. 그래서 안 좋다고 보는 것 같고 목은 목이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병신은 수죠. 수니까 어두워야 되는데 여기 뭐예요? 진사면 낮이죠. 그 다음에 을경합은 금이죠. 금인데 오미는 뜨겁죠. 그 다음에 갑기합토는 토인데 신유죠. 금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연관성이 있나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그다지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냥 갑기합토는 금의 시간대. 그러니까 갑목이 극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을경합금은 금인데 오미시에 뜨거우니까 극을 당한다. 비영시는 술을 만들어내는데 술은 밤이죠. 그렇잖아요. 술은 밤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진사니까 낮이니까 싫고 정임은 목인데 임묘시 오면은 이게 공망이라고 보기 봐야 되나요? 어쨌든 이것도 같은 목이라서 그렇고 목이라 해서 같은 목인데 장애가 되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힘을 받는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무게는 화인데 수레니까 밤이라서 그렇고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면 조우상 시간상으로 보면은 서로 약간 안 맞는다. 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과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임과 인묘만 좀 일치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략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단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좀 우리가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이런 걸 연관성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사주 원국의 수기가 태왕하거나 한냉하고 이와 같은 조건이 성립됐을 때 후한작용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공에도 또 종류가 있네요. 순공. 공망은 주로 순공, 즉 순수한 공망을 말한다. 뭐냐면 갑자수는 수레, 갑술수는 신유. 이건 우리가 다 앞에서 공부했죠? 예를 들어서 갑자는 뭐죠? 갑자는 갑지 전이자라고 했죠. 전이자. 그러면 자 앞에 두 자는 뭐예요? 술해죠. 술해자. 그렇죠?
갑술순도 마찬가지. 신유술, 갑신, 오미신, 갑오는 진사오, 갑진은 임묘진, 갑인은 자축인. 그렇죠? 앞에 두 글자씩 이게 공망이죠. 이게 순공이고 주로 이제 순수한 공망이고 진공은 양일 때는 양의 지지만을 공망으로 보고 일간이 음일 때는 음의 지지만을 공망으로 보는 것을 진짜 공망이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갑자일 때 술해와 이게 공망이죠. 근데 이 자가 뭐죠? 여기서는 자가 양이에요. 그러면 술이 뭐죠? 양이죠. 해는 뭐죠? 음이죠. 그러면 갑자일 때는 요 술만, 요것만 진짜 공망으로 보고 요거는 공망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양일 때만 공망을 보고 음일 때는 공망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한 공망이다라고 해서 진공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반공은 일주가 양일 때는 공망의 지지 두 자 중에 음의 지지를 반공으로 보고 일주가 음일 때는 공망의 지지 중 두 자 중에 양의 지지를 본다. 그러면 방금 이야기처럼 갑자에서 술해가 있는데 자 이게 갑목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술을 이거를 양으로 보는 거 이거를 공망으로 보는 거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진공 진짜 공망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다? 반만 해자가 뭐죠? 음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반만 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일 때 양의 이 공망만을 공망으로 보는 인정하는 것을 진공이라고 하고 반대로 음의 공망을 공망으로 보는 것을 반공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순공은 두 개 다 보는 거고요. 자, 좌공은 지지 두 자가 되지만 지지가 공망이면 지지 위에 있는 천간도 공망으로 보는데 이렇게 공망이 된 천간을 좌공이라 한다. 그럼 여기에 뭐 갑술이 있고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의뢰가 있고 그러면 이 천간도 공망을 봤다. 공망을 맞았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천간도 공망이면 지지 위에 있는 천간도 뭘 본다? 공망으로 본다. 이렇게 된 천간을 자공이라 한다. 참 이 8글자를 가지고 엄청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생각도 못 할 텐데 어쨌든 지지가 공망 맞으면 천간도 공망을 맞는다. 이게 뭐다? 좌공. 잘 못 들어본 이름들이죠. 자, 4대 공망 4대 공망 보면 4대 공망을 보면 요절하거나 단명하고 발전할 수 없다고 한다. 4대 공망이란 첫째, 갑자순과 갑오순에서 나붐으로 수가 없는 것. 첫째. 둘째, 갑인순과 갑신순에서 나붐으로 금이 없는 것을 말한다. 자, 보면 갑자순과 갑오순이죠. 갑자순과 갑오순에서 4대 공망에서 뭐가 없다? 수가 없다. 수가 없다. 나붐으로 따진 거죠. 나붐으로. 그래서 4대 공망이 임신과 계유가 되고 갑자순에서는 임신과 계유가 되고 갑오순에서는 이민과 계묘가 된다. 이 나붐을 봐야 되겠죠. 갑인순에는 또 4대 공망에서 임술과 계유가 해당되고 갑신순에서는 임진과 계사가 해당된다. 어렵네요. 아무튼 이것도 나붐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4대 공망이 있다. 뭐 이것도 나붐까지 봐가지고 뭐 금이 없거나 수가 없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공망 내용이 많네요. 자, 공망의 해석을 볼게요. 공망을 해석해보면 자, 공망을 볼 때 우리가 주로 뭘로 보죠? 사주팔자의 연월일시로 보는 방법, 육신으로 보는 방법, 대운과 세운으로 보는 방법 등이 있다. 사주에 공망이 있으면 여한 운명이 작용한가는 공망이라는 글자가 표시하듯이 본래 사주상의 숙명이 헛되게 하는 것이다. 헛되게 하는 거죠. 공망, 비계하고 망하는 거니까. 예컨대 길성이 있더라도 그것이 공망되면 길성이 작용을 못하게 되며 반대로 흉성이 공망되면 흉조가 사라지고 때로는 길조조차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좋겠죠. 길성은 공망 맞으면 안 좋겠죠. 근데 흉성은 공망 맞으면 좋겠죠. 그 작용력이 없으니까.
또 사주의 어느 지지가 공망되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운명도 달라진다. 자, 사주의 지지, 연지가 뭐죠? 공망하면 항상 고생이 그치지 않고, 자, 연지는 뭐예요? 조상이죠. 조상이 공망 많이 했으면 힘들게 살았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덕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게 항상 피곤하죠. 자수성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이 그렇지 자수성가하기 쉽지 않아요. 자수성가 하더라도 본인이 힘들어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조상을 잘 만나면 어째 편안하죠. 그러니까 조상을 이 연지 조상자리를 잘못 공망 맞으면 조상이 힘들 거기 때문에 항상 본인도 평생 고생하겠죠. 하는 일은 실적이 나타나지 않냐고 발전을 하기 힘들다. 누구 덕을 못 본다? 조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조상 덕을 못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별로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자, 월지는 부모 형제죠. 그러면 형제가 드물고 힘이 되지 않는다. 형제가 공망만 있으니까 형제의 도움이 있다 없다? 없다. 부모의 도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집은 뭐예요? 자식이죠. 그러면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연지와 월지를 같이 공망하면 찾아와 이별한다. 자, 연과 보통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일지와 월지를 두 개가 공망 맞으면 처자와 이별한다는데 여기서는 지금 연지와 월지예요. 연지와 월지 조상덕이 없으면 처자와 이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월일시 이거는 연월시지 전부를 공망받으면 오히려 귀한 사주가 된다. 이게 쉽지 않죠. 이게 전부 세 개가 연월시가 어떻게 다 공망을 맞아요. 그럼 이거 귀한 사주 오히려 이런 경우는 귀한 사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공망당한 지지가 육합이 되면 공망으로서 작용을 못한다. 당연하죠. 합이 돼버리면 공망이 풀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탈공, 해공 그랬죠. 서로 충하는 지지를 공하면 충으로 인한 흉은 길조로 변할 때가 많다. 서로 충을 하는 지지를 공망하면 충이 안 돼버리니까 흉이 뭘로 봐요? 길로 바뀌겠죠. 당연히. 자, 연주공망 조산의 음덕이 부족하고 초년에 고생한다. 월주공망 부모 형제복이 없고 주거 및 주택운이 없다. 일주는 배우자와 인연이 없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시주는 자식과 인연이 없고 말년에 고독하고 불우하다. 이거는 우리가 금요와 신만 알면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자, 공망의 특성과 활용법을 보겠습니다. 공망은 일주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요. 일주를. 그래서 일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면 자, 저같이 병신 일주는 자, 병화는 어떻게 하죠? 병화는 자, 병신은 우리가 수장법을 하면은 자, 인신이죠. 신에서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개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여기 되는 게 인묘, 이 묘에서 끝났죠. 그럼 진사가 공망해. 진사가 공망이다. 그럼 이런 경우는 진사가 공망이다. 또 이렇게 방법이 있고 더 쉽게 보는 방법도 또 했었죠. 뭐가 있었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나누어서 자, 임계는 뭐였죠? 후이자라고 했죠. 후이자. 당연히 임수는 3자가 이거 한 칸 띄고 오겠죠. 자, 갑은 뭐예요? 앞에 있죠. 그래서 전이자. 자, 무기는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에서 세력을 와서 뭐한다? 충한다. 그래서 충하는 것을 지지와 충하는 것을 공망으로 삼는다. 병은 뭐죠? 이거는 병정과 경신은 뭐다? 삼합을 이용한다고 했죠. 삼합을 이용하는데 요거는 병정은 뭐다? 역시 여기는 앞을. 요거는 경신은 후를 이용한다.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서 신금이면 뭐죠? 신자진이죠. 그러면 이 병활주이기 때문에 삼합을 이용하고 전이다. 그러면 신금 앞에 뭐가 있어요? 다시 신자진이기 때문에 진토죠. 그래서 진토와 그 다음에 뭐죠? 진토를 먼저 적어놓고 여기에 양이니까 뭐예요? 순행하죠. 그 다음에 뭐다? 진사. 이렇게도 정해질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어쨌든 병신일주한테는 진사가 공망이다. 저도 제 공망을 알아보고 싶어서 좀 본 겁니다. 간혹 연주를 기준으로 활용하는 예도 있으나 연주 기준의 공망은 일지의 공망 여부를 참고할 때만 주로 사용하며 또 작용력도 30% 정도 수준으로 해석하면 된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병신 일주니까 진사가 공망인데 사주에 진사는 없죠? 다행입니다. 자, 사절 공망이란 진 공망 또는 완전 공망이라고도 하는데 아까 진 공망이라고 했었죠? 천시를 얻지 못한 공망으로 공망된 지지의 작용력이 80% 정도 무력하며 생왕 공망, 지금 사절 공망, 생왕 공망, 공망이 사절에 들어있으니까 작용력이 없는 거죠. 생왕은 뭐예요? 공망이 아주 활발하게 하겠죠. 방공망이라고도 하는데 천시를 얻었다, 등령했다. 그래서 작용력이 60% 정도 능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면 신유술 3개월은 금기가 왕성한 때이므로 갑술순의 신유는 비록 공망되더라도 금기의 영향을 받음으로 방공망이 되고 인묘공망은 신령하여 진공망이 되는 것이다. 이해하시겠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자, 갑술 볼게요. 갑술. 갑목은 전이자라고 그랬죠. 그러면 신유죠. 신유. 자, 신유가 공망이에요. 신유가 공망. 자, 신유는 뭐죠? 금의 기운이죠. 근데 지지에 뭐가 와 있냐면 신유술이 와 있어요. 그 뭐죠? 이거는 금이죠. 그러니까 금이 공망을 맞았는데 금의 지지에서 힘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성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기의 영향을 받아서 아까 여기 사절 공망 말고 또 생황 공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방공망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금기의 영향을 받음으로 방공망이 되고 그 대신 여기서 이제 만약에 공망이 인묘다. 인묘면 뭐죠? 인묘는 목이잖아요. 그러면 금금목으로 당하잖아요. 공망이 다 깨지죠. 그래서 영향력이 없어요. 그럴 때는 공망은 진짜 공망이 돼버리는 거죠. 영향력이 없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공망이 사절되면 일생 동안 허송세월 많고 정처 없이 표류하기 쉬우나 공망이 생황하면 도량이 넓고 관대한 성품이 있어 일생 중 의외의 명리를 얻고 복이 많으나 무사 아니라거나 자주 동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공망 중에서도 잘 될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공망은 합이나 충으로 탈공 또는 해공이라 하는데 공망이 해소되는데 그중 특히 합을 좋아한다. 그러나 공망이 합하여 기신으로 변하면 의욕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긴 하나 이루기는 어렵다. 기신을 만나면 또 안 좋겠죠. 기신을 만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공망에서 양간 일생인 경우 그러한 사람이 사주의 양지가 공망이면 진공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진공이고 반대로 음간이면 양지가 공망이 되면 반공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같은 양이 양이고 음이 음이면 진공망. 그 다음에 양인데 음의 공망을 취하고 음일주인데 양 공망을 취하면 보다 이거는 반공망이라고 했죠. 아까 반공작용으로 본다. 예컨대 무진일주에 술이 공망이 되었다면 진공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무진이면 터죠. 터면 중앙이니까 진술 충이죠. 그러면은 술, 해가 공망이죠. 근데 진술 일주에 술이 공망이 되었다면 진공이요. 왜냐면 이것도 터고 이것도 터죠. 이게 진술이 뭐예요? 진이 양이고 술도 양이죠. 그죠? 술이 공망이 됐으니까. 그런데 신미일주. 자, 신미일주에 이게 편하네요. 진짜 신미일주는 삼합의 뒤에 두 개, 삼합의 뒷글자라고 그랬죠? 전, 후, 병은 자, 그러면 해, 묘, 미죠. 그러면은 삼합의 뒷글자면 미의 뒷글자니까 인이네, 인. 인묘가 이제 공망이 되는 거죠. 자, 신미일주에 술이 공망이라면 반공망인 것이다. 이상하네. 신미일주에 술이 공망이에요. 자,
사, 오, 미. 여가 미거든요. 자, 미, 신, 경시, 신, 임, 개. 그럼 여기서 끝나고, 신유, 술, 해. 신밀주의 술, 해가 공망이네요. 그러면 술이 공망이라면, 자, 신미가 음이일주죠. 근데 술이 뭐예요? 양이죠. 그래서 반공잉이죠. 음양이 다르다는 거. 아까 왜 이게 틀렸죠? 신미. 자, 경신은 이 지지의 사막. 그러면은 미면 해, 묘, 미. 자, 해묘미에서 뒷글자면 미의 뒷글자면 해잖아요. 그렇죠? 해. 맞네요. 해. 이게 음이니까 역행. 그래서 수레. 맞네. 수레가 맞네요. 자, 수레. 자, 여러분 편하신 방법들로 쓰세요. 자, 수레. 그래서 이게 음이기 때문에 이게 양이기 때문에 서로보다 반공이 된다는 거죠. 서로 같이 음양이 같으면 진공, 음양이 다르면 반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서로 영향력이 그만큼 적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대운 공막은 일절 논하지 않다. 우리 대운 공막은 논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연운과 일진 등의 공망은 참작한다. 그리고 사주에 공망이 있는데 다시 행운에서 공망이 올 때 공망이 풀리는 것 같아서 공망의 작용력이 약해진다. 공망이 공망을 맞으니까 작용력이 없게 하는 거죠. 곱하기 음보다 양이 되죠. 격국을 정할 때도 공망을 참작하긴 하나 주로 육친 관계 해석이라든가 신살 또는 사상을 취재할 때 공망의 특성을 활용한다. 지지가 공망이면 천간도 역시 공망으로 무력해진다. 자, 흉신이나 악살의 공망은 흉을 해소함으로 길하고 탈공시, 재액이 발생하며 그렇죠. 흉살을 작용을 못하게 공망이 막고 있었는데 그게 뭐죠? 탈공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풀어져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재액이 발생하죠. 희신이나 귀인 등의 길신이 공망되면 복이 감소되나 탈공될 때 길경사가 나오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떤 작용력을 못하게 묶어놨다가 이게 뭐다? 풀어져 버렸다. 그럼 다시 작용력이 발동하는 거죠. 공망은 방위 활용도 중요시한다. 공망된 방위는 무력하고 인연이 없으니 결국은 헛수고뿐이고 공황이 된다. 이사, 사업장소, 거래관계, 출행, 약속, 구의, 진학, 취직 등에 참여한다. 방향도 활용한다. 공망이 같으면 즉 같은 순 중에 일주에 해당하면 한 뿌리 한 필주로 해석한다. 이건 좀 심하지 않나요? 예컨대 갑자, 을추, 병인, 정년 부진 쫙쫙쫙쫙 가서 뭐예요? 갑자, 을추, 병인, 정년,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개유까지 가면 뭐죠? 술이라는 거죠. 이 술에 공망이 같기 때문에 요거 전부보다 한형제라는 거예요. 한형제. 어쨌든 그래서 공망이 같은 부분은 부부 사이는 흔히 말하는 전생의 인연으로 형제간이나 친구와 같이 다정하고 화목하게 일생해로할 수 있으며 사후 동열이라 할 수 있다. 이것도 궁합 보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자, 이 남명의 공망이 수레다. 근데 여자의 공망도 수레다. 그럼 인연이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도 된다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 전생에 인연이 있다. 전생에 인연이 있다. 사후 동열이다. 그러므로 궁합을 판단할 때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공망이 같은 것을 꼽아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입니다. 궁합 볼 때. 그리고 상하관계라든가 주종관계, 모임, 단체 등 대인관계에서도 역시 공망이 같으면 쉽게 통할 수 있고 성격과 기질이 비슷하여 의견의 일치가 쉽게 되며 또한 오래 유지된다.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망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인연이 그만큼 쉽게 이루어지고 끈끈해진다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오행이 비슷하고 성향이 비슷하면 이제 그게 의기투합하기 쉽다고 이야기하죠. 같은 목일간이면 서로 생각이 비슷한 거고 같은 화일간이면 서로 생각이 비슷한 거죠. 그렇게 봤는데 여기서 이제 공망을 가지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인신사의 사생지가 공망이 되면 기교와 모사가 뛰어나 문학가나 술객 계통의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선 내독한 경향이다. 밖으로는 착하고 안에는 굉장히 독한 성향이다. 맞아.
이거 공망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을 제가 아주 옛날에 이거 지금 7, 8년 정도, 가장 7, 8년 정도 작업을 한 거라서, 백민 선생님이군요. 앞에서 했던 건데 한번 볼까요? 제가 이거 보지를 못했는데, 일주에서 순서대로 60갑자를 진행하다 갑을 밑에 오는 지지가 공망이 된다. 전 투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모 일주면 순서대로 이모, 개미, 갑신, 의류가 되는데 갑을 밑에 오는 신유가 공망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갑을 밑에 오는 지지가 공망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모 일주면 이모, 개미, 갑신, 의류 이렇게 순서로 가다 보면 이 갑신과 의류 밑에 있는 지지가 공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신유가 공망이 된다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 힌트네요. 유식갑자 이거 가지고 갑을 밑에 오는 지지가 공망이 된다. 한번 해볼까요? 자, 이모, 자, 두 가지 방법. 수장법. 자, 5가 여기 있죠. 5. 자, 5 여기서 개 끝나버리네요. 그럼 신유가 당연히 공망이 되네요. 여기서 신유가 공망이 되네요. 이렇게 하는 방법. 자, 임수는 후 3자죠. 한 칸 띄고 2자죠. 자,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오미, 신유. 그렇죠. 이것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자, 그거를 쭉 외워서 갑과 을 밑에 오는 지지가 바로 된다. 쭉 나가다 보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이거 저 생각도 못 했는데 저도 이제 이거 녹화하면서 다 보는 거 아니고 다 예습을 해온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읽으면서 하는 거라서 갑을 잃은 거꾸로 앞에 임계 밑에 있는 지지가 공망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갑수를 잃은 전이자죠. 그러면 신유죠. 신유수레죠. 갑술 앞에 개유 임신에서 유임수. 그래서 신유가 공망이 된다. 을사일이라면 또 이렇게 한다. 이것도 복잡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대로 하세요. 어쨌든 너무 많은 방법이 그러면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수장법과 아까 그 밑에 그걸 갖고 하는 방법이 저는 현재는 더 빠르니까 그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자 넘어가고요. 공망과 뜻을 공망과 함께 할 수 있는 말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체무록 체는 있으나 무록 녹이 없다. 공허, 허무, 무력, 부실, 부존재, 이별, 보류, 비어있다, 인연이 없다. 공치고 망했다, 상했다, 헛수고, 꽃은 있으되 열매가 없다. 그럼 요거는 유화무실이겠죠? 똑같은 논법을 한다면 유화무실. 배는 있는데 선장이 없다. 유선무, 선장. 객이라고 할까요? 객이 없다. 수고는 했지만 대가가 없다. 난로는 있는데 기름이 없다 등등이다. 공망이란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채우거나 갖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채우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예컨대 인연법도 그렇고 다 없는 것을 끌어오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거. 이런 점을 감안해 오행과 육춘의 인자 개념과 작용력을 깊이 파악하여 추명에 활용하면 묘미가 있다. 이것이 바로 비법인 것이다. 이제 이거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인연법 이게 끌어오는다 그죠? 끌어온다는 거. 끌어당긴다. 뭐다? 없으니까 잡아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면 이제 도사 소리 들을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정도 들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